안녕하세요. 뇌과학 올림피아드를 가르치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뇌선생이라고 부르기도 하다가 요즘은 뇌진탕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올림피아드 대비하는지 거기에 대한 수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뇌과학 올림피아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샘플링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는 아니에요. 기출 문제 아니고, 이게 작년부터는 100% 한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시험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문제를 갖다가 홈페이지에서 올려준 이유는 공부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라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족보처럼, 의대에서는 족보라 그러는데, 족보처럼 문제를 달달 외우라고 준 게 아니라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고 준 문제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고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조금 진지하게 수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고, 저희 선글라스 여자가 바람이 나서 도망가가지고 오늘은 저 혼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다음 시간에는 그 친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65세 남자 환자가 메모리와 모션 프로블럼으로 외래로 병원에 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를 갖다가 생물학과를 공부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풀 때 흔히 실수하는 게 있어요. 이걸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남자가 아파서 왔다, 키워드가 메모리랑 모션 프로블럼을 생각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키워드는 이 65세 남자도 있습니다. 남자의 호발하는지 여자의 호발하는지, 그리고 이 환자가 어린아이인지 중년인지 장년인지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 문제를 접할 때 어떤 질환을 생각하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특히 의대 계열 문제에서는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웃페이션트가 있는데 외래 환자예요. 외래 환자는 병원에 처음 온 환자이기 때문에 따끈따끈하고 신상입니다. 입원 환자는 시험이 안 나와요.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워낙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약도 처방도 드럭 히스토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전문의 정도 시험 되나 그때나 나오지, 여러분들 시험이 안 나오니까 아웃페이션트는 별로 의미를 할 필요 없지만, 메모리와 모션 프로블럼을 갖고 있는 65세 남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룰아웃 할 질병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룰아웃 해도 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자애가 정신병이 많습니다. 여자의 흔한 정신병 외우는 법 가르쳐 드렸죠. 여, 우, 순, 경, 불, 알, 망신. 그 불알 맞습니다. 자, 여자의 흔한 거 우울증, 순환기장애, 갱년기장애, 불안장애, 알츠하이머, 망상, 신체화가 있는데, 메모리와 모션 프로블럼은 이거 중에서 알츠하이머가 관여돼요. 하지만 여자에 흔하다 그랬죠. 65세 남자 환자이기 때문에 첫 문장에서 알츠하이머는 얘기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남자도 알츠하이머가 있지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여자의 많은 병만 나오게 돼 있어요. 남자라고 준 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문장을 천천히 읽을게요. 그래서 자, 남자 환자가 왔는데 기억과 운동의 장애다. 근데 알츠하이머는 아니다. 치매는 아니고, 그럼 무슨 병일까? 이 증상은 4개월 전부터 시작돼서 as time goes by, 시간과 함께 점점 악화가 됐습니다. 4개월이라는 게 나왔어요. 4개월은 짧은 기간입니다. 단기니까 알츠하이머 아니죠. 오래는 타임, 장기는 유전에 관여되는 거고, 짧은 거는 혈관에 관계되는 게 많습니다. 그럼 우선 혈관은 얘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혈관이 터지거나 혈관이 막히거나 생기는 거, 그래서 신경계 질환이 생기는 거. 얘는 가망이 있고 알츠하이머는 아니고, 그의 무브먼트는 점점 어브럽트하고 적기되고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손을 가지고 물건을 잡는 이런 코디네이트하는 행동마저도 망가졌어요. 자, 이때 하나 아셔야 될 게, 모션 코디네이트 하면은 손에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손해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지문을 오래 읽으세요. 지문만 많이 읽으면 뒤에 문제는 0.5초 만에 풀립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실수하는 게, 지문을 0.5초 만에 풀고 문제를 5분 동안 생각하는데, 그러면 답이 상상화가 돼요.
반대로 하세요. 지문을 10분, 20분 읽고 문제를 0.1초 만에 푸는 게 고득점의 길입니다. 그러려면은 문제를 하나하나 주어진 걸 다르게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해석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손해되는 것도 관계되는 게 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는 그는 could not walk properly. 잘 못 걷는다. 보행장애까지 있어요. 보행장애는 결국 모션 프로그램이라는 근육 운동 중에서도 근육신경계 운동 질환입니다. 그럴 거 있고, 그의 가족은 말하기를 그의 인텔리전스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처음부터 바보는 아니었어요. 65세 나이가 먹어가면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은 더 나빠졌고, 또 수고가 나옵니다. Not only but also. 어떻게 해석을 하죠? 영어 시험에 맨날 나오던 거, A일 뿐만 아니라 B도 망가졌다. 자, 그는 최근 일도 기억 못할 뿐만 아니라 오래된 것도 기억 못한대요. 그러면 어떤 병을 룰아웃 해야 되죠? 네, 치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치매는 최근 걸 기억 못하고 어제 걸 기억 못하고 옛날 걸 기억을 한다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제 일은 기억을 못하는데 초등학교 때 아니면 5살 때 7살 때를 기억한다는 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기억이란 거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짝꿍이랑 같이 봤던 영화는 좀 그렇다. 같이 봤던 만화 영화를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 젖먹이 때, 처음 걸었을 때 이런 동물적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맛있는 걸 먹고 저거는 내가 싫어하는 거다. 그 다음에 걷는 방법, 숟가락, 젓가락 사용법. 그게 올드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적인 기본적인 건 기억을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한다. 내랑 같이 사는 사람 기억을 못하거나 어제가 무슨 날인지 모르거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 이렇게 됐으니까 치매는 아니에요. 얘는 둘 다 망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는 졸려 보이고 그리고 질문에도 반응이 늦었습니다. 그의 페인 센스는 이런 통각은 또한 감소가 됐어요. 반응도 없습니다. 자극이 들어오면 아파야 되는데 그 반응도 느리거나 아니면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슬슬 느끼겠지만 감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감각, 신경이 문제가 있어서 감각도 망가지고 운동도 망가지고 뇌도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원인은 4months라는 단기로 봤으니까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해서 손해와 대뇌가 여러 군데가 동시에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 봤더니까 그의 다른 가족들은 이런 병으로 고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패밀리 히스토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력이 없다.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는 유전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지문은 몇 장 안 되지만 이거를 쉽다고 쭉 넘어가지 말고 단어 하나하나를 명심을 하세요. 그렇게 봤더니까 이제 문제가 아주 쉬워집니다.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 메모리는 환자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나? 메모리를 형성하는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메모리는 4R로 외우라고 그랬는데 R이 4개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 무언가를 인지해서 등록을 해야 돼요. recognition. 등록이 아니구나. 인지하다. 무엇인가 물건을 보아야지. 기억이란 건 딴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해서 기억을 하려면 우선 책을 봐야 돼요. 책을 본다고 다 기억되는 거 아니죠? 책을 봤으면 이걸 외워야 돼요. registration. 등록하다. 왜 호텔 들어가나? 체크인 할 때 왜 써놨죠? registration이라고. 그 다음에 reinforce. 여러분 공부한 거 다 기억하세요? 아니죠. 공부한 건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기억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려면은 누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회상, recall. 이게 기억의 4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음 중 환자에서 이 4단계 중에서 어디가 망가졌냐고. 여러분이 기억을 못한다면은 저번 주 월요일 날 먹은 저녁을 기억을 못한다면은 이 4가지 중 어디가 망가지지 아세요?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모두 다 망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번은 그렇게 풀었고, 2번. which statement가, concerning memory에서 진짜 맞는 게 뭐냐고. 첫 번째, 메모리의 첫 번째 단계는 registration, 본다.
틀렸죠? 잠깐만. 틀렸지? 1번은 틀렸고 레지스트레이션이 아니라 리코그나이션이고 순간 당황을 했는데 쇼텀 레지스트레이션은 시상의 기능이다. 기억에 관계된 거는 시상이 아니라 해마라 그랬습니다. 해마. 그래서 이 B번 틀리고 장기 기억은 해마의 기능이다. 해마는 단기 기억을 저장을 하죠. 단기를 저장하지 장기를 저장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메모리를 회상하는 것은 외부 자극 없어도 된다. 되잖아요. 뜬금없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툭 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3번. 우리는 이 그래스핑 파워에서 손을 쥐는 악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악력이 정상인의 30%밖에 안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신경계 질환에서 근육 질환이 망가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의 리플렉스가 페인된 게 또한 같이 역시 also decrease 했습니다. 이때 어떤 걸 수행을 할까요? 첫 번째, 이건 실험 문제인데 실험의 진단 방법에 대한 건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너브 컨덕션 테스트, 신경 전달에 관한 반응 검사다. 긴가민가 하니까 놔두고. 두 번째, 일렉트로카디오그래피. 풀네임이 나오면 약어를 하셔야 되고 약자가 나오면 풀네임을 가셔야 돼요. 일렉트로 E, 카디오 C, 그래피 G, ECG. 심전도 검사죠. 심전도 검사 언제 하겠어요? 혈압이 있거나 심장 질환이 할 때니까 얘는 아니고. 체스트 엑스레이. 엑스레이 검사 언제 하십니까? 맨 처음에 하는 신체 검사 때 하죠. 폐가 이상이 있거나 없거나. 체스트니까 흉부를 찍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갈비뼈가 부러졌거나 안 부러졌거나. 뜬금없죠? 그래스표 오니까 아웃. 펄스 옥시미터리. 이건 산소 포화도를 검사하는 건데 산소 포화도는 어디에서 하겠어요? 소화기 장애겠어요? 아니면 호흡기 장애겠어요? 그러니까 폐 검사죠. 그 답은 A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나 막간의 퀴즈 하나 해볼게요. ECG, EEG, EMG 각각에서 어떤 걸 검사하는지와 얘네가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이 뭘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이 약어가 풀네임으로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모르면은 나중에 우리 하고 나서 수업 들으세요. 가르쳐 줄게 그럼. 4번. 위에 테스트를 했더니까 모든 결과가 넌 스페시픽하다. 잘 모르겠다. 검사는 얘를 했는데 데이터가 좀 애매해요. 솔직히 모든 진단검사가 그래요. 그래서 검사를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는데 그래 놓고 뭐 보통들 과잉진료라고 뭐라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자, within normal limit. 정상값 근처에 있는 애매한 값이었다. 자, you like to perform 다음에 하고 싶은 검사가 무엇이냐? 물어봤죠. 첫 번째, 신경계 질환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너블 컨덕션 테스트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모르겠으니까 넌 스페시픽 하니까 다른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헤드 스콜 엑스레이. 언제 하겠어요? 대가리 뼈를 검사를 하겠다. 머리가 깨졌나 확인하는 거죠. 혈종을 검사하거나 아닐 테고. 마그네토 엔세팔로그래피. 플레임은 약자로 알아보냈죠. 자석으로 뇌를 그려보겠다. 이거는 뭐예요? 뇌파 검사랑 같은 겁니다. 뇌질환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아니다, 뇌질환 같기도 한데 솔직히 뇌라기보다는 지금 계속 신경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건 좀 놔둬봅시다. 세 번째, 러닝 머신 톨러런스. 트레드밀 테스트라고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우주인들 산소 마스크 달고 온몸이 달고 이렇게 경사에서 뛰어가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각도를 점점 높여버려요. 그래서 확 기절해버리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폐활량이랑 심박동이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근력 테스트거든요. 이걸 한다는 거. 뜬금없죠? 4번 브레인 마그네틱 레소넌스 이메이징 MRI라고 합니다. 뇌 MRI. 뇌 MRI 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그나마 관계가 있죠. 뇌파는 좀 뜬금없고 이걸 하는 겁니다. 혈관이 터진 걸 확인하는 거예요. 저건 아마 혈관이 터진 거 같지는 않고 MRI 찍었으니까 혈관이 막혔을 겁니다. 혈관이 출혈성 질환이 아니라 허혈성으로 막혀가지고 뇌로 피 공급이 안 돼서 생긴 질환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맞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컴퓨터 토모그래피 플레임은 약자 CT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글도 정확히 하세요. 대충 CT라고 하지 말고 정확한 플레임. 전산화 단층 촬영. 전산이니까 컴퓨터 어드.
단층 하나하나 끊는다. 토모, 촬영, 그래피. CT는 뇌를 갖다가 하우스필드란 유닛으로 이미지를 만든 걸 계산한 값입니다. 계산했죠. 캘큘레이터. 컴퓨터의 다른 말은 컴퓨터의 순수 한국말은 전자계산기예요. 그게 요즘도 그 과가 있나 모르겠다. 우리 때는 대학 들어갈 때 전자계산학과라고 있었어요. 그게 만약 이름이 바뀌었으면 컴퓨터 공학과나 뭐 컴퓨터 학과로 됐겠죠. 믿거나 말거나요. 잘 몰라요. 캘큘레이터, 계산기 맞죠? 전산화. 두 번째, 스컬 엑스레이는 브레인 자체를 볼 수 없다.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봅니다. 브레인만 볼 수는 없죠. 뭐가 있으니까? 뼈가 있잖아. 뼈 밑에 이렇게 있으니까. 요것만 볼 수는 없으니까 얘도 맞고. 포시트론 이미전 토모그래피,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은 F18과의 AED를 이용해서 뉴런의 액티비티를 본다. 맞습니다.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어떤 게 활성화되는지를 보는 거. 그러니까 맞고. 메탈릭 파티클은 자, MRI를 찍을 때 잘 보인다. 너무 잘 보여서 문제예요. 메탈릭은 뭐죠? 금속. MRI M은 자석. 금속에 자석에 땡겨서 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누워서 MRI 들어가는데 쭉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철심을 받고 있는데 좌석을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튀어나가겠죠? 빵 하고. 그래서 그 뭐지? 크레모아처럼 터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몸 안에 있는 좌석은 제거하고 들어갑니다. 생각 잘 해보세요. 엑스레이 찍을 때도 항상 그 촬영 기사분이 말씀을 하세요. 목걸이나 여기 목걸이 안 하잖아. 할 수도 있는데 목걸이 이런 거 치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금속은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5번까지 문제 금방 풀죠? 그 다음 6번까지 하고 잠깐 쉴 텐데 6번 문제는 이거예요. What kind disease of you suffer for this patient? 이 환자를 보고 당신이 생각한 건 어떤 질환일까요? 신경계 질환, 근육계 질환, 심장 질환, 암. 답은 A가 됩니다. 자, 이게 처음 문제를 푸는 한 번의 요령이었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천천히 여러분도 같이 한번 문제를 지문을 오래 읽고 문제를 어떻게 접하는지 방법을 보세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